미국 이민 120주년을 맞아 미 전역에서 기념 행사를 갖고 한인들의 기여와 공헌, 업적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120주년을 맞은 미주 한인들은 팬데믹 기간 이민 직격탄을 맞았으나 정치, 경제, 문화에서 위상과 파워가 강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은 올해 연방 세금 보고를 1월 23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해 4월 18일 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기밀 문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되자 수혜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현재 국가부채 한도가 19일에 도달하게 된다며 경고하고 상한선을 올려달라고 의회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1월 13일은 우리 선조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해 미국 이민을 시작한 지 12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한인들의 미국 이민 120주년 18번째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했고 펠팩스 카운티가 오늘을 한인의 날로 선포하는 등 각종 기념 행사를 갖고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과학, 문화 등에 기여한 한인들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0년 전 102명으로 시작된 한인들의 미국 이민은 이제 25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선조 102명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해 미국 이민을 시작한 지 120주년을 맞아 미 전역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한인들의 기여와 공헌, 업적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 김 상무부 부차관보가 대독한 성명에서 한인들이 120년 전에 시작한 미국 이민으로 미국에 지대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고 찬사를 보내며 우수한 한인들, 한국과 함께 앞으로도 동맹으로서 함께 가자고 요청했습니다.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페어팩스 카운티가 오늘을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하고 한인들의 기여와 공헌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제프 맥케이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의장은 한국인들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경제와 교육, 과학, 문화 등 다방면에서 특출한 기여를 하고 있어 100만 주민들을 대표해 1월 13일을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인의 날로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한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는 우리 선조들이 미국 이민을 시작한 지 120년을 맞아 가는 곳마다 한인들의 우수성과 공헌의 경의를 표하고 있어 뿌듯한 마음으로 축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한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의 스티브 리 회장은 페어팩스 카운티는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대형 카운티인데 그곳에서 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지대하다는 점을 카운티 정부와 주민들이 인정하는 것이어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차원에선 백악관에서 한인 공직자들이 30여 명이나 참여한 가운데 브리핑을 갖고 한국 이민사와 한인들의 기여를 상기시켰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주정부, 카운티 정부별로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해 한인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한 업적에 찬사를 보내고 경의를 표시하는 지역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 이민 120주년을 맞은 250만 미주 한인들은 팬데믹의 이민 직격탄을 맞았으나 정치, 경제, 문화에서는 위상과 파워가 강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은 한 해 2만 명 이상에서 팬데믹의 12,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강해지는 한류 바람뿐만 아니라 한국계 연방하원 4명이 모두 재선됐고 바이든 특별검사로 지명되는 등 한인 정치 파워도 크게 신장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2023년 1월 13일은 한인 이민 선조 102명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도착한 것으로 미국 이민을 시작한 지 120주년을 맞은 기념일이자
18번째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한국 외교부 통계로는 255만, 미국 연방 센서스 통계로는 190만 명을 넘은 미주 한인들의 2023년 현주 수를 보면은 팬데믹 2년간 직격탄을 맞아 한 해 영주권 취득이 2만 명 이상에서 12,000명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회복세를 탄 것으로 보이고 미국 각계에서 기여나 공헌, 파워는 강해지고 있습니다. 12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시작한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 한인 파워의 출발점이 되는 영주권 취득에서는 팬데믹 이전에는 한 해 평균 2만 명 이상, 주로 2만 5천 명 안팎을 기록했으나 팬데믹과 이민 제한 여파로 2020년에는 16,000명, 2021년에는 12,000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전체 영주권 발급이 한 해 100만 명 이상에서 70만 명대로 급감한 탓인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는 다시 100만 명 이상으로 원상복구되고 있어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투표권을 얻으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미국 시민권을 딴 한국인들은 팬데믹 직전 16,300명에서 2020년에는 대선에도 불구하고 11,000명으로 급감했다가 2021년에는 다시 15,000명으로 만회했습니다. 미국 이민자가 꾸준히 2만 명 이상을 유지해야 미주 한인들의 숫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이 늘어나 투표권을 가진 한인들이 한 표를 행사해야 정치 파워를 신장시킬 수 있으나 근년 들어 주춤해졌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2021년 한 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영주권 취득을 보면 1위 인도 출신들은 9만 1,000명, 2위 필리핀은 5만 8천 명, 3위로 밀려난 중국은 4만 8천 명, 4위 베트남은 2만 4천 명으로 5위 한국 출신들을 앞질렀습니다. 2021년 미국 시민권 취득에서도 1위 인도 5만 7천 명, 2위 필리핀 4만 8,500명, 3위 중국 2만 9천 명, 4위 베트남 2만 4천 명에 이어 한국 출신들은 15,000명으로 5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의 미국 이민 물결이 크게 위축된 반면에 한인들이 주류 사회에서 기여하고 공헌해 공인받고 있는 정치 경제 파워에다가 한류의 확산으로 문화 파워까지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2020년에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들이 4명이나 한꺼번에 워싱턴 정계에 입성한 데 이어 2022년 중간선거에서 모두 재선출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민주당 앤디 킴 하원의원은 3선에 공화당의 영킴, 미셀 박스틸,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연방 하원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방치 문제를 수사할 특별검사에 한인 로버트 허 메릴랜드 연방 검사장이 임명돼 전국적인 스팟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투표권을 얻은 한인 시민권자들은 2020년 대선 때에도 팬데믹 여파로 30%나 줄었지만은 대선 투표율이 60%로 4년 전 45%에 비해 15포인트나 급등한 바 있어 주류 정치인들이 한인 표심을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 급등에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까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연방 상하원 후보들, 주지사와 주법무장관 등 공직 후보들이 한인 표심 잡기에 더욱 적극 나서면서 한인들의 위상과 파워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IRS 국세청은 2022년도 개인소득을 신고하는 올해 연방 세금 보고를 1월 23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마감일인 텍스데이는 평년보다 사흘 늦은 4월 18일이 됩니다. 텍스 시즌이 예년보다 이른 1월 23일에 시작돼 사흘 늦은 4월 18일까지 계속됩니다. IRS 국세청은 2022년도 개인소득을 신고하는 올해 연방 개인소득세 세금 보고를 1월 23일부터 접수받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금 보고를 마감하는 텍스데이는 주말과 DC의 노예 해방 기념일이 끼어 있어 예년보다 사흘 늦은 4월 18일이 된다고 IRS는 고지했습니다. 특히 폭우와 홍수 피해를 입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5월 15일까지 세금 보고할 수 있습니다. IRS는 올해 세금 보고에서는 1억 6,800만 납세 가구가 텍스 리턴을 제출해 전년보다 400만 가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들 가운데 65% 이상이 낸 세금이 많아 돌려받는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을 받고 있어 올해도 세금 보고 접수 시작과 함께 대거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환급을 세금 보고서 제출 후 2, 3주 안에 신속하게 받으려면 e-파일링으로 전자접수하면서 은행 계좌 정보까지 제출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종이 서류로 세금 보고를 하면 처리하는 데 수개월이 걸려 그만큼 세금 환급도 대폭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세금 보고 결과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납세 가구의 적어도 65%가 가구당 평균 3,100달러씩의 세금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이 서류로 제출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세금 보고서 1,000만 건 이상이 적체되면서 대략 800만 가구는 10개월이나 지연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IRS는 의회 일반 회계 감사원과 미 재무부 감사관실의 감사 때에는 1,000만 건 이상 적체돼 있었으나 12월 23일 현재는 191만 건을 대폭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적체돼 있는 191만 건 가운데 에러나 불일치 부분이 있어 정밀 조사하고 있는 건수가 149건이고 41만 4천 건은 종이 서류로 제출한 세금 보고서들이라고 IRS는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동시에 기밀 문건 문제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상황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싸움에서는 민주당이 공격 무기를 상실하고 공화당이 반격에 나서고 있으며 최대 수혜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이 동시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보기 드문 진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이 모두 기밀 문건들을 잘못 다루거나 방치한 혐의를 받고 수사 결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은 법적인 위험보다는 정치적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메릭 갈랜더 연방법무장관에 의해 임명된 바이든 조사 특별검사는 한인인 로버트 허 메릴랜드 연방검사장이고 트럼프 조사 특별검사는 잭 스미스 전쟁범죄 전문가입니다. 한인 로버트 허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됐으나 당시 대통령의 뜻과는 반대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임명으로 러시아 내통 의혹을 수사토록 했던 로젠스타인 당시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를 지내 친 트럼프로 볼 수 없는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현직 대통령들의 기밀문건 사안은 크게 성격이 다른 것으로 미 언론들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워싱턴 소재 펜 바이든 센터 사무실과 델라웨어 사저에서 발견된 기밀문건은 10여 건인데다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발견해 자진 신고한 반면에 트럼프 문건들은 극비 25건, 기밀 92건 등으로 규모가 크고 트럼프 측이 제출을 거부했다가 FBI에 의해 압수됐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훨씬 위험할 수 있으나 정치적 진흙탕 싸움에 휘말려 오히려 민주당이 불리해지고 공화당이 유리해지며 최대 수혜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국가 안보를 경시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아왔다고 집중 공세를 펴왔는데 바이든 대통령마저 부통령 시절 기밀문건 다루기를 엉터리로 했던 것으로 드러나 더 이상 공격하기 어려워졌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특별검사 수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법 사실이 확인돼 기소하려 해도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랜드 연방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소용돌이를 감수하고 승인할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봤습니다. 이 때문에 전현직 대통령들이 동시에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현재 기현상에서 정치적 진흙탕 싸움이 격렬해지면 기소까지 모면할지도 모르는 최대 수혜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예상했습니다. 또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하원의 파상 공세가 더 격렬해지는 반면에 바이든 민주당은 중요한 공격 무기를 상실하고 있어 공수 위치가 역전될 것으로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국가부채 상한선 투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현재 국가부채 한도 31조 4천억 달러가 오는 19일에 도달해 특별수단을 가동하게 되며 6월 초 이후에는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가능한 한 빨리 상한선을 올려달라고 의회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10여 년 만에 다시 국가부도 위기에 빠질지 중대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부채 한도인 31조 4천억 달러가 오는 19일에 도달해 특별수단으로 버텨야 하고 6월 초 이후에는 그마저 소진돼 국가 디폴트, 국가부도에 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양당 양원 지도부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현재 국가부채 한도 31조 4천억 달러에 1월 19일이면 도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1월 19일부터는 특별수단을 가동해 연방정부가 내야 하는 채권이자와 부채이자, 사회보장연금 등을 지불하게 됩니다. 특별수단으로 지불하다가 6월 초에는 그마저 소진돼 이자와 연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는 국가 디폴트, 국가부도에 내몰리게 됩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그 같은 일정에 맞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국가부채 한도를 올려야 하며 늦어도 6월 초 안에 완료하지 않으면 실제로 국가부도로 선언될 수 있습니다. 근년 들어 국가부채 상한선 올리기는 순조롭게 진행돼 왔으나 이번에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데다가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의장직에 오르기 위해 보수 강경파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극한 대립으로 흐를 수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대폭적인 예산 삭감과 부채 상한선 올리기를 연계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상원 백악관과 정면 충돌하고 국가부도 위험까지 높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바이든 민주당이 너무 방만한 국정 운영으로 적자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어 대폭적인 예산 삭감 또는 적자 감축이 있어야 국가부채 한도를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상원 백악관은 연방 적자가 팬데믹 대처로 급증했다가 현재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연준의 물가 잡기를 위한 금리 인상 여파로 정부 지출이 급증하는 것이니만큼 초당적인 이슈를 당파적으로 요구해선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10여 년 전인 2011년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에 실패해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당하고 금융시장이 요동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공화당이 마지막 순간 대폭적인 예산 삭감 요구를 철회하고 국가부채 한도만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